안녕하세요. 미수 걱정 없는 청구 솔루션 청구스입니다. 오늘은 청구서를 만들어 보고 세금 계산서 발행, 입금 확인, 미수 관리까지 자동화되는 프로세스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부터 그럼 청구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청구스 사이트에서 청구서를 눌러주시고요. 새 청구서를 눌러줍니다. 공급자에는 저희 회사 정보가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고객 같은 경우 기존의 고객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검색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또 새로운 고객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신규 고객을 추가해서 바로 청구서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신규 고객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고객 추가 시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필수 항목만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대표자명과 사업자 등록번호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금 계산서 없이 청구서만 발송하는 경우에는 회사명과 담당자 이름, 이메일만 입력해 주시면 발송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세금 계산서도 발행할 거기 때문에 대표자명과 사업자 등록번호까지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을 누르면 고객을 추가하는데 실패했다고 뜹니다. 그 이유가 사업자 등록번호가 실제로 계속 사업자인지를 검증하는 로직을 넣어놔서요. 잘못된 사업자 등록번호 같은 경우는 고객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유효하지 않다는 메시지와 함께 저장이 안 되도록 하고요. 여기 실제 유효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했을 때 고객 추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고객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청구서의 기본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청구 일 같은 경우는 보통은 발송하는 날짜, 즉 오늘 날짜로 생성이 되고요.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제 기한 같은 경우는 고객에게 요청할 결제의 마감일을 말하는데요. 이 마감일이 지난 경우 연체로 처리가 돼서 연체 관리가 자동화되고요. 많은 청구서에서 사실은 결제 기한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제 기한을 생략하면은 우리 회사의 청구서의 우선순위가 낮아지면서 장기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결제 기한을 입력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계산서 옵션 같은 경우는 세금 계산서를 없이 발행할 수도 있고요. 영수 같은 경우는 돈을 먼저 받은 다음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는 거고요. 청구 같은 경우는 세금 계산서를 먼저 발행하고 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없음, 영수, 청구에 따라서 자동화 프로세스가 바뀌게 되는데요. 오늘은 가장 많이 활용되는 청구를 선택해서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입금 계좌도 아까 저희가 연동한 입금 계좌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계좌가 청구서 발송 후에 고객이 이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99%의 정확도로 자동으로 결제 확인을 하고 결제 감사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품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존에 있는 품목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새로운 품목을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고에는 기타 추가 설명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첨부 파일 같은 경우는 고객에게 발송되는 청구 메일에 같이 첨부되는 파일인데요. 보통은 통장 사본이나 거래 내역 아니면 상품 이미지 이런 것들을 첨부하게 됩니다. 다음을 눌러주시면 같은 정보로 세금 계산서가 생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작성 일자라든지 품목별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행 예정, 발행될 세금 계산서를 이렇게 미리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장을 누르면 청구서를 발송하지 않은 저장 상태로 저장이 되고요. 저장 및 자동화를 누르면 바로 자동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바로 자동화 프로세스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청구 같은 경우는 세금 계산서를 먼저 발행하고 입금을 요청을 하고 결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자동으로 청구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합니다. 실제 홈택스를 통해서 세금 계산서 발행이 진행이 되고요. 홈택스에 세금 계산서를 전송하고 실제 발행이 되는 데까지는 약 5에서 10분 정도가 걸리니까 자동화 프로세스를 시작해놓고 다른 일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서는 실제 고객에게 발송될 청구서와 세금 계산서를 확인하고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일 하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세금 계산서 발행까지 됐고 발행이 완료된 이후에 세금 계산서 및 청구 메일 발송까지 완료가 됐네요.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화 시키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저희 프로세스가 알아서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발행이 완료되면 세금 계산서와 청구 메일을 발송하게 됩니다. 메일이 어떻게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청구서 및 세금 계산서 전달드립니다. 메일이 왔고요. 이렇게 청구서 및 세금 계산서 전달드립니다. 결제 부탁드립니다. 메일이 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첨부한 이미지와 이렇게 청구서까지 같이 메일이 발송이 되고요. 세금 계산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고객이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고 다운로드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자동 결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실제로 제가 저희 계좌에 테스트를 위해서 3,000원을 입금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99%의 정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 고객명이 주식회사 얼라이브일 때 주 얼라이브나 그냥 얼라이브로 입금해도 AI가 자동으로 입금 저교와 회사 정보, 청구일, 금액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시간으로 수납을 잡게 됩니다. 입금을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계좌에 입금을 해보겠습니다. 3,000원을 지금 제가 핸드폰으로 입금을 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얼라이브가 아니라 주 얼라이브로 입금을 했는데요. 입금 실시간 조회를 하면은 이렇게 입금된 것이 확인이 되고요. 자동 수납이 지금 안 잡히는데 제가 착각을 했네요. 청구액은 3,300원인데 제가 3,000원을 입금했습니다. 다시 3,300원으로 입금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개인 돈 3,300원을 입금을 했습니다. 실시간 조회를 누르면 입금이 이렇게 뜨고요. 네, 이렇게 결제 완료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냈던 주 얼라이브가 자동으로 결제 처리가 됐고요. 이제 결제 완료 메일을 발송하게 됩니다. 이것도 다 알아서 자동으로 발송이 됩니다. 네, 이제 이렇게 결제 완료 메일 발송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모든 청구 프로세스가 끝난 거죠. 결제 완료 메일이 어떻게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결제 완료 안내드립니다. 이렇게 메일이 왔고요. 정상적으로 결제 확인되었다고 이렇게 메일이 왔고 그 첨부 파일과 청구서까지 같이 메일이 왔습니다. 이제 연체 시에 실제로 어떻게 자동화 프로세스가 작동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생성해 놓은 연체 청구서가 있는데요. 이제 결제 기한 다음 날에 오전 9시부터 연체 알림 메일을 자동으로 발송을 합니다. 지금이 9시 1분인데요. 진행 중이고요. 진행 중이고 지금은 메일이 발송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 기한 다음 날 오전 9시에 자동으로 메일이 발송되고요. 그리고 일주일마다 매번 반복해서 연체 알림 메일을 발송하는데요. 메일이 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체 납부 지연 안내 메일이 왔고요. 납부 기한이 경과했으니까 결제 부탁드린다는 메일이 자동으로 발송이 되고요. 이렇게 청구서가 첨부되어서 메일이 발송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반복적으로 결제가 될 때까지 메일이 발송이 됩니다. 청구 프로세스가 자동화되는 것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그냥 버튼 한번 누르고 아무 신경 안 쓰시면은 청구수가 알아서 세금 계산서 발행도 하고 입금 확인도 하고 연체일 땐 연체 고지 계속 하다가 입금되면 또 바로 결제 완료 메일 보내고 이렇게 알아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심지어 미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알림을 보내기 때문에 장기 연체로 갈 가능성이 통계적인 데이터에 의하면 57% 이상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청구부터 미수관리 솔루션 청구수를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무료로 배포하니까 한번 사용해보시고 회사에서 구매해서 도입할지 말지를 의사결정 3달 동안 충분히 써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에 청구수 링크를 달아놨으니까요. 한번 사용해보시고 의사결정해보세요. 이상입니다.